울산공. 그리고 돌아오는 주말 이제 새로운 20라운드 경기들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먼저 9월 12일 토요일에는 광주와 전북, 울산과 대구, 그리고 상주와 성남이 맞붙게 됩니다. 자, 토요일에 예정된 경기 중에 어떤 경기를 픽해보면 재밌을까요? 예, 가장 눈에 띄는 경기는 역시 울산과 대구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최근 가장 폼이 좋은 팀이 울산, 그리고 최근 폼이 가장 안 좋은 팀이 대구가 될 텐데 사실 그래도 대구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승점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흐름이 안 좋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5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되게 예. 다행이죠. 사실 대구 다행이죠.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 그리고 6위가 현재 강원인데 강원과 승점 차가 5점이 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승점 차가 뒤집히는 것 자체는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파이널 A는 유지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확실히 대구가 최근에 흐름이 안 좋다는 것이 최근 6경기에서 승패패 무패패 5경기 연속 무승에다가 1무 4패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 최악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울산은 그 반면 6경기에서 패가 없습니다. 승무 승승승무. 대단하네요. 그렇죠. 최근 6경기에서 승점 10넉점, 14점으로 가장 많은 승점을 얻은 팀이 울산, 그리고 가장 적은 승점 넉 점만을 얻은 팀이 대구의 그런 대결이 되겠습니다. 예. 올 시즌에도 한 차례 맞붙었었는데 울산이 3대1로 승리를 거두었었거든요. 그 경기에서도 신진호 선수 주니어의 2골에 힘입어서 3대1로 승리를 거두었었는데 그 당시에 대구가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대구가 그 당시에 6경기 5승 1무를 거두면서 K리그1에서 가장 승점이 많았던 팀이었는데 하지만 울산을 만나기 전까지 그 6경기에 승점을 쌓아왔던 그 상대들이 사실은 하위권 팀들이었다. 뭐 이런 맹점들이 좀 있었고 네. 진짜로 강한 울산을 만나자 뭔가 이 팀들의 진짜 전력 차이가 조금 드러나면서 3대1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 경기에서 울산의 골 결정력, 뭐 주니어 선수가 2골을 넣었던 그 장면에서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신진호 선수가 한 골을 넣기도 했었고 이청용 선수가 경기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원에서의 지배력 역시 울산이 한 수 위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기에서 역시 또 드러났던 것이 울산의 스쿼드의 두터움이었는데 김인성 선수가 이 경기에서 사실은 벤치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반에 교체 투입이 됐는데 교체로 투입되자마자 주니어 선수의 골을 도와주면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는데 결국은 울산과 전북급의 팀과 포항과 대구급의 팀의 이 가장 큰 차이점 스쿼드의 두께 차이가 이 경기에서도 드러났었고 그리고 현재까지 흘러오고 있는 2020 시즌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결국은 이 스쿼드의 두께에서 이 두 팀과 두 팀 간의 차이가 조금 벌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이 지금 언급해 주셨던 울산, 전북, 포항, 대구 베스트 11끼리만 놓고 비교를 하자면 어느 팀이 쉽사리 좀 이긴다라고 장담하기가 힘들 정도로 비슷해요. 비슷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네. 정말 이게 좀 정확하게 짚어주신 게 교체 들어오는 자원들의 퀄리티를 딱 생각을 하고 이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아 이래서 울산 전북이 지금 2강 체제를 구축하면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게 명확하게 갈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이 사실 우승 경쟁을 함에 있어서도 특히나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시즌이 단축돼서 이제 치러져서 어느 정도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평상시 같은 경우였다면 특히나 이런 여름 때 한창 더울 때 스쿼드의 뎁스가 차지하는 더 부분은 벌어졌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죠. 예. 네. 특히 뭐 대구는 그래서 뭐 주요 포지션마다 부상자 내지는 부진한 선수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스쿼드가 뭐 그렇게 두텁지가 못하다 보니까 플랜 B가 약간은 좀 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시즌 중반부터 에드가 선수가 제 컨디션이 아닌 상태, 미드필더에서는 측면 수비를 보고 있는 황순민 선수가 현재까지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고 네. 수비에서도 시즌 초반에 홍정훈 선수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또 이탈을 했었죠. 일단 너무 아쉬운 부분이죠. 예, 그리고 시즌 내내 김대원 선수가 좀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활약을 펼쳐주면서 많이 네. 부진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뭐 대안이라든지 신창무라든지 뭐 류재문, 김동진 같은 자원들이 돌아가면서 이런 공백들을 좀 메우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은 아쉬움이 남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얇은 스쿼드가 눈에 띄다 보니까 그냥 저의 생각인데 특히나 이제 성남과 120분까지 가고 연장전 끝에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를 FA컵 16강에서 펼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경기에서도 사실 세징야 선수가 120분 풀타임을 뛰었었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대구가 뭔가 좀 삐걱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주축 멤버들을 조금 더 아껴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지난 경기에서도 세징야 선수가 맹활약을 하면서 2골을 넣었습니다. 2골을 넣었지만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세징야 선수가 봉쇄가 되고 그리고 선수들의 체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포항 쪽으로 급격하게 말려 들어갔었거든요. 결국은 베스트 11이라든지 플랜 A가 위력이 떨어지면은 그 다음 스텝이 좀 대구는 시즌 내내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울산과의 이제 어려운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센터백의 한 축을 메워주고 있는 조진우 선수가 또 경고로 출장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또 수비진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여러모로 좀 대구에는 악재가 계속해서 겹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울산 역시 지난 경기에서 광주를 상대로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20개가 넘는 그런 슈팅 숫자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한 골밖에 넣지를 못하면서 약간 삐끗하는 모습이 있기는 했는데 대구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편안한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는 울산이 대구를 상대로 잠시만요. 승점을 여기서 제 멘트 들어가죠. 네. 그래서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홈에서 치르기 때문에 대구를 상대로 승점 석점을 못 따는 것이 오히려 좀 이상한 상황일 수 있다. 물론 이 두 팀이 둘 다 상위권에 있고 대구가 물론 강력한 팀이긴 하지만은 최근 이 팀들의 상황을 봤을 때는 울산의 좀 낙승이 예상이 되는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제 울산이 사실 올 시즌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삐끗삐끗한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네. 하필이면 이제 제가 굉장히 대승을 예측할 때 한 번씩 발목을 잡히고. 예, 그 바로 아닌 직전 게 경기. 아니라 그 얘기 짚고 넘어가려고 아니 했는데 지난 경기에 그러니까요. 광주한테 3대 0으로 이긴다고 그러지 근데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만약에 그 경기를 프리뷰를 하셨다면 저도 똑같은 얘기 하긴 네, 했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네. 좀 이상하다니까요. 제가 네. 약간 막아낀 것 같아요. 가끔씩 이런 거 하다 그러니까 보면. 그 황덕연의 저주라는 것이 네. 전 이제 정말로 이게 미신이 아니라 어떤 그 과학적인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저 컨셉을 정말 제가 잘 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꾸 이거를 그 콘셉트라고 하시는데 말이죠. 네.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의 표현을 울산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된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경기 집권했잖아요. 아시죠? 네. 제가 그리고 그때 우리 저한테 단톡에 친절하게 보낸 거. 그 경기 끝나고 카톡도 보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 캡처해가지고 맞습니다. 제 친절함에 감동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예, 감동의 눈물이었기를 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이튿날인 9월 13일 일요일에도 마찬가지로 세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서울 수원전, 부산 인천, 그리고 강원 포항의 매치업이 준비가 돼 있는데 일요일 경기 중에선 우리 어떤 경기 프리뷰를 준비하셨나요? 이게 아무리 좀 당연한 거죠, 이거는. 위상이 떨어졌다고는 해도 뻔히 보이잖아요. 이 두 팀의 맞대결은 사실 주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FC 서울과 수원 삼성. 예, 역시나 그 슈퍼매치. 네, 예. 서울과 수원의 맞대결인데 양 팀이 올 시즌 한 차례 맞붙은 적이 있었죠. 그리고 굉장히 명경기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안 좋은 팀끼리 만나니까 더 득점이 많이 나는 또 3대3 무승부 경기가 있었습니다. 공격이 안 안 좋은 게 아니라 수비가 안 좋은 거였다. 네, 아니 다 안 좋죠. 솔직히 네, 얘기하면 그때 안 당시는. 좋은 팀끼리요? 그 시점에서 가장 안 좋은 팀 두 팀 고르라 그러면은 다 서울과 수원 골랐을 그때 거예요. 서울 수원이 그 인천 바로 위에서 11위 둘이 네, 왔다 갔다 하던 맞아요. 그때였나요? 네, 그때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최근 분위기 자체는 서울 쪽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비록 울산과 부산을 상대로 각각 패배,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까지 강원 상주를 상대로 승리 그리고 광주와 무승부를 거뒀었고요. 근데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부산에게 3대1 승리를 한 것을 제외하면 승리가 없습니다. 일단 울산전 무승부 이거는 굉장히 칭찬할 만한 결과라고 보긴 합니다만 전북에게 1대3으로 패배했고 인천에게 0대1로 발목을 잡힌 게 굉장히 뼈아팠고요. 이게 크죠. 네. 네. 그리고 상주를 만나서도 0대1로 무릎을 꿇으면서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양 팀의 역대 전적에서도 사실 서울 쪽이 좀 더 웃고 있는데 90번을 맞붙어서 34번을 서울이 이겼고 32번을 수원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제 24번의 무승부가 있었는데 서울이 지금 수원을 상대로 진 기억이 거의 뭐 몇 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될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매치업에서도 이 점에 있어서는 특히나 홈 경기이기 때문에 강점을 좀 가지고 경기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울이 일단은 울산전 패배, 부산전 무승부로 인해 상승세가 다소 꺾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이널 A로 가는 길목에 서 있죠. 이제 오늘 이날 경기를 포함해서 3경기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좀처럼 이제 득점이 터지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성용 선수가 이제 서울에 또 이제 합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중원에서의 무게감은 확실히 올라가긴 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사실 김호영 감독 대행도 얘기를 했어요. 젊은 선수들 기동력 좋다. 근데 세밀하게 공격 작업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 자체는 베테랑들이 훨씬 낫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성용이라든지
오요한이라든지 이런 베테랑 선수들이 팀 내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 중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기성용 선수가 아직 90분 경기를 소화할 정도의 몸 상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즉 기성용 선수에게 모든 걸 의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김원식 선수가 당초 센터백에서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이제 전환하면서 나름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이 파트너로 나오는 정현철 선수의 폼은 아직까지 의문부호가 크게 달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김원식, 정현철 스타트에 기성용이 교체 투입되는 게 이제 서울의 일반적인 교체 루트인데 기성용이 투입되기 전까지 서울이 얼만큼 수원을 상대로 좋은 중원 장악력을 보일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서울이 좀 득점이 터지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최근에 이 조영욱 선수의 폼이 어느 정도는 올라왔다는 데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김진야 선수 역시도 요즘 서울 경기에서는 윙으로 이제 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격력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팬분들은 한번 기대를 갖고 경기를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조영욱, 김진야 이런 선수들도 다 우리 그 황장비 저기 황장비요? 황장비. 네, 황장비. 황장비 네. 씨와 그 올림픽 대표팀에서 만나는 선수들 아닙니까? 아, 네, 그렇죠. 예, 황덕현의 콜센터 가능합니까? 포석을 좀 깔아놓기 위해서 네, 한번 얘기를 해놨으니까 조만간 좋은 소식을 한번 기다려 보시죠. 자, 어쨌든 서울 얘기를 했으니까 수원 얘기도 이제 좀 해봐야 될 텐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현 시점 K리그 내에서 분위기가 가장 좋지 않은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대구 얘기하실 때 대구도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하셨는데 수원도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수원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구가 최근 6경기에서 가장 안 좋은데 네. 그 바로 위에 있는 팀이 수원이에요. 수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올 시즌 수원이 연승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 잡고 상주까지 잡아내면서 첫 연승을 노렸지만 어쨌든 실패로 돌아가게 됐고 이 수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경기력과 별개로 승리를 챙기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수원은 경기력적인 측면을 뭔가 좀 나아지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결과를 챙겨야 되거든요. 설령 경기력이 안 좋고 계속해서 밀리는 경기를 했다고 해도 승점 3점을 따낸다? 지금 수원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승점 3점을 따내는데 번번이 실패를 하는 게 지금 수원의 입장에서는 가장 뼈아픈 부분이겠고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상주전을 이제 좀 보면 경기 내용은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봤거든요. 예. 전방 압박을 통해서 상주의 후방 빌드업을 제어하는 데도 어느 정도 효과를 봤고 공수 간격 유지에도 다른 경기보다는 훨씬 더 신경을 쓴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한번 수원이 염기훈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이제는 염기훈 선수 혼자서 경기를 바꿀 수 있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사실 뭐 붙일 것도 없이 명백하게 노장이죠. 이제 그렇죠. 염기훈 선수는. 염기훈 선수가 이제 1983년생이니까 예.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따졌을 때 38살입니다. 그렇죠. 네, 38살이 아직까지 필드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넌센스다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수원이 지금 선수 한 명에게 의존하는 게 심하고 그 의존하는 선수가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뭐 중견급 선수가 아닌 고창급 선수라는데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거랑은 약간 다른 얘기지만 한석종 선수가 이제 수원 데뷔전을 치르게 됐는데 저는 상당히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활동량이 많고 수비력이 좋은 미드필더인데다가 뭐 롱패스, 드리블 능력까지 갖춘 자원이기 때문에 이 수원이 최승근 그리고 고승범 선수가 지금 중원에서 이탈한 가운데 굉장히 여기서 이제 큰 공백이 느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점에 있어서는 한석종 선수가 굉장히 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데뷔전 때 좋은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부산과의 경기에서도 굉장히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면서 좋은 폼을 보였었고 이 패배하긴 했지만 상주전도 경기력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이 서울 얘기할 때 제가 이제 골 결정력에 대해서 지적을 한 차례 했었는데 수원도 사실 이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19경기 치르는 동안에 득점이 17개밖에 없고요. 이 중심에는 사실 지난 시즌과 같은 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타가트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네, 야심차게 영입한 크르피치도 지금 현재 2골에 그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상주전에서 김건희와 김태환이 좋은 모습을 좀 보였다는 게 예. 수원 입장에서는 위안거리가 될 수 있다고 좀 보이고요. 올 시즌 수원의 득점은 공격수들이 아닌 이선 자원들이 책임지는 경우가 꽤 있었기 때문에 스트라이커 자원들이 터져주지 않는다면 수원 입장에서도 이번 슈퍼매치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느 정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수원이 순위상이나 이제 승점상으로 봤을 때 좀 위태위태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수원이 이번 라운드에서 이제 서울을 상대하게 되고 인천이 부산을 만나거든요.
근데 사실 부산과 인천 이 순위로 놓고 보나 최근 이 영팀의 경기력으로 좀 놓고 봤을 때나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이 할 만한 상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인천이 이기고 수원이 서울에게 지는 그림이 나온다면 이거는 진짜 그때부터는 강등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남은 두 경기가 인천은 서울하고 울산 만나고 네. 수원은 포항하고 강원 만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만만치 않은 팀들이긴 한데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스플릿이 나눠져서 스플릿 A와 B로 이제 구분이 된다고 쳤을 때 어찌 됐건 아래에 머물러 있는 팀들은 결국에는 강등권, 그러니까 생존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상위권 팀들보다는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천이 지금까지 시즌을 쭉 치르면서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잔류왕이라는 타이틀을 괜히 가져간 게 아니라는 게 스플릿 라운드만 들어가면 이 팀이 바뀝니다. 가을 인천은 다르다라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또 아니라서 수원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상황이 좀 여러모로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번 슈퍼매치 결과는 저는 서울이 1점 차 승리를 거둘 것 같습니다. 1대 0이나 뭐 2대 1 네. 정도로요. 근데 뭐 사실 수원의 득점력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아예 무득점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긴 합니다만 이게 또 라이벌 그리고 더비 매치 특성에는 최근 흐름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희석되는 느낌이 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원이 뭐 생각보다 잘하는 경기를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서울의 승리가 좀 더 유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안전한 직관과 함께 K리그 20라운드 즐겁게 관람하시고요. 저희는 또 알찬 내용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K리그, 다음 주도 축구 살롱.